선거법 그거 유죄 무죄 대법원 올라가서 유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시스템이 사기 시스템이에요. 다른 나라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고요.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이거 내용을 이거로 바꿀게. 내가 좀 순서를 바꿨어. 이거 USB 끼면은 다시 다 나오게. 미안.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하는 법은 모르겠는데. 내용 순서 바꿨어. 아까 USB 들어가지고 나가지고 USB PC에서 USB 드라이브 강연 내용 순서를 조금 바꿔서 됐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딱 누르면 이제 순서를 바꿔 설명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륙법과 영미법이 이제 주된 그 틀인데, 일단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대륙법 체계가 대부분 이제 유럽과 러시아 이쪽 아프리카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 이제 영미법입니다. 호주, 인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노란 거가 이제 그 이슬람 샤리아법. 대충 요 세 가지 요거가 좀 섞여 있는 거네요. 요 황색이 사기하고 갈색이 대륙법과 영미법을 짬뽕해서 쓰는 나라. 그러니까 대륙 전 세계가요. 그 대륙법과 영미법 스타일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 법 체계인데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대륙법과 영미법의 구조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미법은요 배심제예요. 배심제 대충 아시죠? 배심원 12명이 있어가지고 판결하는 거 1심에서 사실심 유죄냐 무죄냐를 갖다가 배심제에서는 확정을 짓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요 검찰 항소 금지라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인정을 안 해요. 배심죄를. 아니 배심원이 잘못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배심죄는 12명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유죄는 모르지만 무죄는요 일단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이 대륙법의 이 공부한 이 법률가들은 굉장히 영미법을 반대를 합니다. 자, 그럼 좀 일단 그 다음에 2심은 1심에서 무죄이기 때문에 유죄만 올라가죠. 유죄만 올라가니까 유죄를 만들었는데 그 이 절차적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법률심을 합니다. 사실심과 법률심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1심도 사실심이고 2심도 사실심이에요. 대법원이 법률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미법에서는 2심에서 법률심을 하니까 거의 여기서 사건이 종결이 돼요. 그러면 3심 판례심은 뭘 하느냐? 이게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판례를 한 것이 세상이 변해서 변한 세상에 맞게 판례를 고쳐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만 추려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이게 약간 1년에 약 80건이에요. 80건. 이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심, 사실심이기 때문에 1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1심 재판 개판으로 합니다. 왜냐? 2심 가서 또 해라. 그러면은 소송이 길어지고 대부분 1심에서요 그 불만족에 의해 가지고 45%가 전부 2심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이 지치고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1심 사실심과 2심 법률심으로 하면 많은 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영미법에서는 사실심에서 법률심으로 항소까지 하는 경우가 약 10%에서 15%이고요. 우리나라는 1심에서 2심 사실심이니까 2심 가서도 돈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형량을 죽인다든가 다양한 이유로다가 2심까지 가는 게 50%가 육박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 제도가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영미법은 핵심은 1심 사실심이고 무죄면은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리고 유죄만 올라가서 다 법률심을 검토하는데 만약에 법률심을 검토하다가 이거는 유죄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 파기환송을 합니다. 다시 1심으로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이 2심에서 종결됩니다. 이것이 영미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법률가들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재판이 많아야 자기의 그 돈벌이도 되고 남 그 고통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영미법으로도 하자. 그러면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전환된 나라가 스페인과 러시아예요. 1990년도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륙법에서 영미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 두 나라는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이건 설명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2심이라면 3심, 8심 연방 대법원이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역할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대륙법과 비교하면요. 대륙법은 그 참심제를 운영합니다. 참심제는 뭐냐면 재판관과 아울러서 일반 시민 중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받고 같은 재판관으로서 같이 두 배수로다가 착석해서 그 사실 유무죄 관계와 형량까지도 같이 상의하는 제도입니다. 자, 대륙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2심이 사후심인데 뭐냐면 1심을 뒤집으려면 1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된 거 올라왔다.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1심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자기가 고치는 것을 사후심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1심도 사실심이고 2심도 사실심인데 1심에서 뭐 유죄든 무죄든 올라오면 자기는 또 따로 재판을 해. 그래가지고 2심 판사가 1심 판사가 실력이 더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경력만 많을 뿐입니다. 그래서 2심 판사 출신들이 전관예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심 판사의 주심 판사가 되려면 15년 정도 경력이 지나야 되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보통 변호사는 사건 수임액이 300에서 40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2심 자기가 부장판사다 그러면 최하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대법원 출신 변호사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자, 대륙법은요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1심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참심제도 아니에요. 법률가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재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배심제, 참심제가 다 운영되는데 44개국 중에서 배심제와 참심제 안 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입니다. 네덜란드는 왜 안 하느냐? 네덜란드 나라가 적은데 언어가 4개야. 언어가 보통 사람들 중에서요.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언어가 4개 달라가지고 법정에서 잘 소통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 나라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대신에 대륙법에서는요 1심, 사실심, 2심도 사후심, 3심이 법률심인데 그래서 따로 헌법재판소를 운영합니다.
그럼 요거를 두 개로 묶으면 요게 한 번 재판, 두 번 재판, 헌법재판소 똑같은 거예요. 사실심을 두 번 나눠놓은 것이 대륙법입니다. 대륙법. 이게 대륙법은 왜 원래 재판이요 영미법 그 배심죄로 하다가 1920년도 독일에서 참심죄를 도용해가지고 요거를 두 번을 나눴어요. 1심, 4실심을 두 번을 나눈 겁니다. 간단히 보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배심죄는 완전히 그 시민에 의해서 유무죄가 결정을 하니까 1920년도에 극심하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굉장히 격돌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사회주의다. 난 자본주의다. 뭐 자유주의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배심죄에 섞여 있어가지고 그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 이념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러지 말고 부르주아니까 독일은 그래서 참심죄로 하자. 그러면 사회주의는 또 부르주아 사상 가진 사람을 배제시키고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 중에서 재판관을 뽑아서 똑같은 말은 참심죄인데 자본주의권에서는 부르주아 출신의 사람을 재판관의 시민으로 넣고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람들. 북한도 참심죄예요. 판사가 한 명 있으면 시민이 2명, 판사가 둘이 있으면 시민 재판관이 4명, 딱 2배로 둡니다. 그래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가 사실 구조를 내려다보면은 사실심을 두 번으로 나누는 거의 구조고 판례심, 헌법재판소 운영 구조가 딱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냐? 이 시민에 의한 배심죄도 아니고 시민을 옆에다 사건마다 집어넣는 참심죄도 아니고 그냥 법률가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그러한 대륙법 스타일의 시민들은 빼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구조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일본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 제도를 갖고 왔는데 갖고 오면서 재판관만 의해서 재판을 한다라는 메이지 헌법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듭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제 때 우리나라한테 이식했고, 근데 일본은 미군정 7년을 받습니다. 미군정 7년을 받으면서 이걸 고쳐요, 사법제도를. 그래서 일본의 검찰은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힘이 안 셉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시민위원회, 미국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일본은 해방기에 고쳤는데 한국만 일제시대 사법구조 그대로 바로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절 전두환 40년의 독재로다가 그 일제시대 그 구조를 그대로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사용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구조예요. 정말로다가 대한민국 법률 구조는 이토 히로부미 정신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한 겁니다. 이제는 이거를 확 뜯어 고쳐야 된다. 이해 쉽죠?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더욱더 또 하나 설명드리면 표창장 사건인데 그거 아실 겁니다. 공소장 변경 허용. 처음에는 도장을 인주해가지고 만들었다 했다가 나중에 컴퓨터로 다 했다. 공소장 내용을 변경 허용해요. 왜냐? 대륙법에서는 사실심, 사실심 두 번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중간에 공소장도 변경 허용하고 재판 중에 새로운 증거 제출도 가능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법률가에 의해서 또 법률가의 지배가 강화된 게 대륙법이고 영미법이 일반 시민의 상식이 그대로 반영되는 재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요, 우리나라가 바뀐다면 배심죄로 가야지 참심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다 책에 써 있어요. 다 책에 학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소장 여기는 공소장 허용이 안 됩니다. 배심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증거도 제출 안 해. 재판하기 전에 공소장 증거 다 내놔. 이거예요.
참심죄는 두 번 나누니까 공수정당도 허용하고 새로운 증거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시민에 의한 재판을 하려면 배심죄로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배심죄를 헌법에 넣자, 시민의 권리로서 헌법에 넣자라는 운동을 금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지방선거 때 개헌운동을 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배심죄를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딱 한 줄만 넣으면 돼요. 나머지가 다 해결돼요. 배심죄의 운영으로 다 바뀌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여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륙법과도 좀 다르네요. 형사소송 그렇죠. 무죄시 검찰 형사. 그렇죠. 대륙법에서는 그래도 이 시민이 참여에 의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2심까지 가서 무죄면 검찰 항소 금지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죄더라도 대법에 올려. 대법에 올려서 전원 합의체에서 절반으로다가 유죄를 바꿀 수 있는 거. 난 이건 사기예요. 영미법이나 대리법은요, 무죄면 대법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유죄만 올라가서 절반으로다가 무죄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지, 무죄 사건으로 끝났는데 그걸 또 어거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뭐 대법관들이 뭐 숫자적으로 다 찬반해가지고 유죄로 만드는 이 시스템은 사기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관이 얼마나 잘 정리해서 무죄를 했습니까? 잘. 대법원이 그 판결문을 보면요, 더 후져요. 대법관이 더 판결문을 잘 쓰고 재판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그런 사건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명수 총리 사건이.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모든 모순을 확 뜯어볼 수 있는 것이 배심죄입니다. 자, 요건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즘에 민주당에서 대법원은 늘리겠다. 이거는 대륙법이에요. 대륙법. 독일 연방 대법원은요, 약 150명의 대법관이 있고, 프랑스는 약 115명 있고요. 다 대륙법은 대법관 수가 많아요. 왜냐? 1심, 4실심, 2심, 4실심, 3심이 지네들이 법률심이에요. 영미법에서는 2심에서 법률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많이 끌어올려요.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연방대법원도 5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법률가들이 하는 것을 누가 감시하느냐? 헌법재판소가 감시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요, 이 재판의 과정 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판결했으면 법률 왜곡죄로다가 판사를 처벌하고, 검사가 조작을 했으면 객관의 임무 금지로 법으로다가 처벌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2개나 있어요. 8명씩. 1부, 2부. 2부는 재판만 조사하는 2부고, 1부는 법률의 그 위헌성을 따지는 거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와 판사들을 무수히 많이 처벌합니다. 1년에 약 10에서 15명 정도의 판사가 파직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검사나 판사가 파직된 적도 없었고, 국회가 탄핵해서 헌법재판소 보내면 어땠습니까? 다 풀어져요. 왜냐? 헌법재판소도 다 법률가 출신이야. 독일과 대륙법에서는요, 헌법재판관이요, 학자나 일반 제야 법률가 3분의 1씩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의 재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봅니다. 확 다르죠.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재판소원 금지, 재판에 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껍데기만 제도만 들어오고 알맹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두 가지 냈습니다. 대법관 중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는 거로 하겠다라고 공약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대립법 인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배심죄 영미법입니다. 많은 학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립법 그만하고 영미법 스타일로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15명의 대법관인데 3분의 1은 학자 뭐 그다음에 이것은 일본은 그래도 지켜요. 그 대법관을 3분의 1은 학자, 3분의 1은 제야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 중에서 뽑고 나머지가 자체 내 법률가 중에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연간에 15,000건의 상고심을 판결해요. 15명이. 뭐 이렇게 이제 노가다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얼마나 노가다 하는지 봅시다. 대한민국은요 연간에 약 5만 건이 대법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 중에 약 70%는 자기네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신림불속행 이유가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번들어난 이유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쓰면은 신림불속행이 안 들어갑니다. 그 비율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예요. 통계를 내보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2심 재판관 출신과 대법관 출신들이 돈벌이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이걸 고치려면 이거 대립법 때려치고 영미법으로 가야 됩니다. 영미법은 2심 판사나 대법관은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1심에서 다 결정합니다. 1심에서 결정한 걸 바꾸려면 다시 1심으로 내려보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래도 재판은 처음에 잘해야지. 우리는 1심 재판 개판하고 돈 있으면 2심 가서 다시 바꿔. 2심 재판관이 1심 재판관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한 프레임을 갖고 있고 1심과 2심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또 대법까지 끌어올라가서 재판하는데 대법관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사건이 올라오면 70%는 안 보고 그중에 이제는 대법원에 10명의 또 보조 판사들이 있어요. 부장판사 출신이. 그게 10명이 아니죠. 거기는 100명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추려요. 추리는데 얼마나 빽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5명의 대법관, 13명의 대법관, 12명의 대법관은 다 업무를 나누는데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당 1년에 한 2,000에서 3,000건을 처리해요. 날림입니다. 날림으로 처리하고 그 외부 로비에 취약하고 그렇다고 지네들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한 시스템입니다. 그거는요 2층에 잘 나와 있어요. 두 얼굴을 법원 권석천 이거 경향신문 기자가 양승태 아주 굉장한 사법 농단 했지 않습니까? 다 풀려났어요. 재판 양승태 지금처럼 윤석열이처럼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았는데 한 4년 재판 받고 얼른 나오지 않고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권석천 씨가 다 이걸 썼고 대법관이 이렇게 재판한다 여기 책에 다 썼습니다. 권석천 이 책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각 나라 편결 기준 이것도 간단히 보면 미국 12명이 배심한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아시죠? 영국은요 12명 중에 10명이 동의하면은 편결합니다. 12명이 하다 보니까 편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편결이 안 되면 그냥 재판관 재판을 넘깁니다. 배심죄를 하다가 그냥 배심원들이 도저히 결정 못한다. 그럼 다시 이제 재판관에 의한. 그래서 영국에서는 12명 중에 10명을 줄이니까 미편결이 4.8% 줄어요. 프랑스는 재판관 3명에 배심원 9명 해가지고 유죄 8표 3분의 2 동의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또 비율이 낮아요. 3분의 2. 그러니까는 3분의 2도 대단한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유죄인 경우는 3분의 2 결정으로 유죄가 가능하고 무죄인 경우는 절반 이상이면 무죄를 합니다. 그러면 다 미평결 비율이 확 줍니다. 독일 저는 이거는 영미법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뭐 참신제인데 1심에서는요 재판관 한 명에 참신원 2명이고 3분의 2. 그럼 예를 들어 법률가는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 2명이 무죄라고 하면요 무죄로 끝나는 거예요. 무죄로. 그 대신에 이때는 검찰 항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2심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2심에서는요 재판관 3명에 참신원 2명. 평결이 4분의 3. 이때는 이 일반 시민이 결정권이 아니라 비토권이에요. 비토권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무죄가 나오면 검찰 항소 금지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독일이 조금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좀 까장맞아. 그래서 영미법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배심의 1심에서 무죄 이런 게 안 하고 이걸 2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결국 재판이 결국은 대부분 2번 나눠가지고 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륙법 그만해야 됩니다. 영미법으로 돌아가주세요. 일본은 뭐 열심히 자기네들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10년 이상 징역만 참심제로 하는데 재판관 3명에 참심이 6명. 다수결 판결이야. 이게 아주 다수결 판결이 세상에 많이 됩니까? 여기 3분의 2 이상으로 다 유죄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무죄인 경우는 절반 하는데 여기는 다수결이면서 판결에 재판관 1명이 동의. 더 재판한테 더 프리미엄을 주는 제도. 그러니까 일본은 사법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지네들도 배심제로 하겠다고 2000년대 운동을 많이 했걸랑요. 그거 하다가 계속 기득권들이 짱 놔가지고 결국 이상한 제도로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배심제로 갈 수 있는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배심제로 꼭 성취해야 되는데 이번 그 개헌에 배심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이제는 대륙법 그만두고 영미법으로 가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 2부 판사 출신하고 대법관 출신들이 아주 그냥 큰 이득권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급제 다시 이제 복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미법은 배심제 1심, 4실심, 2심, 법률심, 판례심, 대륙법 4실심, 4호심, 법률심, 헌법재판소 설치. 요걸 둘로 합치면 한 번의 재판, 법률심, 그 다음에 영미법의 헌법재판소가 3심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재판만 길게 2번 하는 거예요. 대륙법은. 일본은 그래도 약간 2심이요. 1심을 바꾸려면 조금 1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자기네가 바꿔요. 대한민국은 증명도 안 합니다. 1심이 뭐 무죄야? 나는 유죄야. 아무런 증명도 없이 아무런 무슨 근거도 없이 2심이 1심을 바꿔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가? 이제 이재명 사건 다 아십니까? 검찰의 무죄나 항소 논리는요 일본과 한국만 있다는 거. 딴 데 없어요. 영미법, 대륙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넘기면 다수결로다가 유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사기 시스템이다. 이재명 사건 전에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1심 무죄 나왔었어요. 잘한 거예요. 근데 2심에서 또 이상한 놈이 또 300만 원 벌금 때려가지고 그 당시에 30억 배상에 대통령 선거 못 나올 뻔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7대5예요. 7대5. 5명의 대법관은 유죄라고 봤어요. 7명이 무죄라고 봤고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때 5명의 유죄 내린 대법관들 지금 이번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에 윤석열이가 지명한 그런 인간들하고 다 비슷한 놈들입니다. 이게 다 이 재판관 그동안 어떻게 재판한지 뒤져보면 다 이상한 재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이번에 사실 윤석열이가 저렇게 아웃돼서 그렇지 아웃 안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어요. 이번에 파기환송돼서 만약에 저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직이 있었으면요 이재명은 날아갔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그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이제는 옛날 강의할 때 이거 제일 앞에 둔 건데 수사 아시죠? 수사, 기소, 재판.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했어요. 선진국은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입니다. 이것은 300년 전부터 프랑스 혁명 이후에 대륙법,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사, 기소, 재판이 분리해요. 그러면 수사에는 고소하고 고발 사건이 있고 내사 사건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는요 고소, 고발, 내사는 뭡니까? 지네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정보 주소 들어서. 이거 선진국에서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한테 통보해 줘야 돼요. 어떤 사기 사건이다. 그럼 기간이 있어요. 조사하는 기간. 대한민국 조사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무제한. 당사자 통보 안 해줘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거를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나는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봐. 이거 옛날부터 20년도부터 나온 얘기 이거 고치라. 안 고쳤어요. 그 다음에 검찰 영장 독점은요 대한민국 유일해. 대한민국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검찰 영장 독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사가 심사해가지고 영장을 주는데 이 판사는요 재판에서 배제가 돼. 왜냐? 처음에 사건을 두고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선입감이 생겨. 선진국은 다 분리합니다. 기소도요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도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인소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검찰 없이 변호사한테 증거 주고 법원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소추. 이 대배심죄. 이거 영미법에서는요 중요 사건이나 큰 사건은 대배심죄. 시민에 의해서 기소. 이게 원칙입니다. 대배심죄. 그것은 우리나라는 검찰만 기소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재판, 치안판사제. 이건요 영미법에서는요 치안판사제가 그냥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징역 6개월 미만, 소액재판, 청소년 재판 이런 것을 다 국민이 합니다. 대한민국 빨리 이거 도입해야 돼요. 많은 문제를 왜 법률가들한테 맡깁니까? 네? 우리 문제를 왜 법률가한테 맡기냐고. 이거 다 일반 시민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률가 재판만 합니다. 소액재판 가보시면 아시지만 하루에 80에서 100건을 처리합니다. 한 달에 1200건을 처리해요. 판사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가면 사람 취급도 안 받아요. 저는 소액재판 2번 가봤고 배심죄, 참심죄. 배심죄, 참심죄 딴 나라 다 하는데 우리 안 하겠습니까? 법률가의 재판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사 사건 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고 빨리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현실을 다시 한번 쫙 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솔직히 말해서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좋은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 남편도 검사 출신인데 이게 나왔잖아요. 1년 만에 20억을 벌었어. 그래서 검사 출신들 정관예우 돈 많이 번다 했더니 박은정 씨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전관예우 했으면 돈을 40억 이상을 벌었다. 우리 남편은 전관예우 안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이거는 대한민국은요 검사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 대법관 출신들은요 돈 벌기 딱 좋은 구조에서 왔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검찰의 영장 독점 때문에요. 딱 수사 들어가면은 검사 출신 변호사 사서 불구속 수사하게 해달라. 돈 있는 사람은 다 돈 싸들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검찰의 영장 독점 때문에 검찰 출신들이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87년도에 헌법 제12조 3항 검찰영장 독점 이거가 박정희가 1963년도 헌법에 집어넣었걸랑요. 박정희는 만주 군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만주 헌법이에요. 이거 만주 헌법. 만주라는 나라 없었지 않습니까? 만주국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만주. 그 다음에 헌법 제21조 법관에 의한 재판. 이거는 메이지 헌법. 이토 히로부미가 만든 메이지 헌법 조항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다양성. 이거를 법률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구성. 아니 헌법재판소 대륙법 만들면서 어떻게 학자라든가 일반 제한 명망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앉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1980년 헌법에 법률가에 의한 지배를 위한 세 가지 알박기라고 난 표현합니다. 이거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바꿔야 돼요. 이거 폐지. 이거는 법관에 의한 재판. 이거 폐지. 열어야 돼요. 헌법은 재판은 저기 막 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구성원 다.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관을 구성을 다양성을 해야 된다. 재판소원 기능 부여는 법률 사안입니다. 빨리 이재명 후보 들었으면 재판소원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돼요. 박형은 독재, 만주군 군인 출신이잖아요. 만주군 헌법을 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거고. 사법개혁 키워도 이거도 세 가지 헌법 개정사. 해결책 계속해서 나온 얘기 반복한 겁니다. 검찰 불기소시요. 선진국은 대장 신청. 검찰이 불기소하면 검찰은 손을 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체한판사제 도입. 그다음에 이제는 요거 회복적 사법제도가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30조의 허울. 우리나라 30조. 이거 아주 막 법률가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이 생각에 쩔어 있어요. 2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3심까지 저렇게 그 사건을 그 대법관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돈벌이 하려고 끊어야 됩니다. 30제는 허울이다. 그 다음 2심 재판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2심 재판을 일제 때 2심 재판 똑같이 했습니다. 1심 재판은 초급 판사나 우리 한국인 출신 판사 심어놓고 2심 재판은 지네들 일본 놈들이 앉아가지고 2심 한번 바꾸고 그것이 이제 이대로 내려온 거예요. 3심 법률심. 해방 미군 정계는 1심을 했어요. 1심. 그러다가 1954년도에서 1961년도에는 다시 선진국처럼 4, 5심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고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좀 발전하면 선진국형으로 하자 해놓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1963년부터. 내가 61년생인데 세상에 그 제도를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안 고친 거예요. 지금 대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역사도 몰라. 지금 법률가를 만나서 이런 거 내가 공부한 거 얘기하면요 다들 처음 듣는다 그래요. 정말 한심합니다. 공부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2심 재판 때문에 허건 나올게요. 난리부로 재판하고 그냥 알아서 하고 검사도 수사 기록도 2심 재판 전에 안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1심 재판 해보고 나서 피해자 찾아가서 합의해. 2심에서 이제 줄이려고. 1심은 맛배기로 다 재판하는 그런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회가 대법원 업무 과중인데 이 업무 과정을 지네들이 권력으로다가 즐기고 있다는 거. 많이 받고 로비 받고 그냥 대법관 출신들은 그냥 1년에 최소한 적게 벌어도 20억이 기본으로다가 아주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심의 제도 번차다. 이와 또 계속해서 저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파일 나중에 다 갖고 가세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선진국은요 검찰이 불기소하면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검찰이 불기소하면은 항의하면은 고등 검찰이 다시 검사해. 고등 검찰이랑 밑에 있는 검찰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놓고 거기서 끝. 그러다가 이제 지네들 미안했는지 공무원 피해 사건은 재정 신청을 받아줘요. 선진국처럼 공무원 피해 사건만. 아마 저 박정희 통치 시절이니까 아마 공무원들 군기 잡으려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재정 신청 받아줘가지고 재판 넘겨 여기 했을 것 같아요. 유신헌법 때는 그나마 이걸 안 해. 유신헌법 때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검찰 항고제 뭐 피해 재정센터. 지금은요 고소 사건은 재정 신청을 받아주지만 고발 사건은 검찰로서 검찰에서 끝납니다. BBK 사건이 거예요. BBK 사건 재판이 못 갔느냐? 황당한 건데 결국은 검찰에서 끝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 금지니까 그쪽으로 못 넘겨요.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선진국 무조건 또 하나 이제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권을 검찰에 했는데 재정 신청을 확대하면서 이 공소권 재판할 때 다시 검사가 또 들어와. 선진국은요 이 공소권도 다 넘깁니다. 자기네들 불기소했으니까 자기네들하고는 딱 손놓고 다 넘기는 거예요. 심플하게 바꾸면 되는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다 검찰에 권한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 왔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재판. 예? 정현주 KBS사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유성 이거 기소유예 사건. 이거 간첩 만들려다 실패하니까 다른 건으로 다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PD 수첩, BBK 불기소, 뭐 옵티머스 이것도 윤석열이가 뭉개가지고 한 2천억에서 끝날 사건을 1조 5천억 피해로 키웠어요. 옵티머스의 고문으로다가 이현재 수도 있고요. 뭐 최동욱 검찰총장도 여기에 고문으로 있었어요. 다 몇몇 놈들이 그냥 다 제대로 막아버리고 사건이에요. 하여간 뭐 무지히 많은데 몇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건. 우리나라의 형사소법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맞죠?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맞죠? 문제는 자유심증주의예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거는 선진국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배심죄는 배심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배심원이. 참심죄에서는 법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2배에서 참여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모든 권한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308조에 이거부터 배심죄로 도입하면 이거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김정수 특히 사건, 정경심 실패전 다 이게 증거도 없이 그러할 가능성에 의해서 다 유죄를 만다. 코리아 승무원 사건도 1심, 2심 재판 잘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었죠. 키코 사건도 선진국 같으면은 은행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직자 선거 이거 있죠.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이게 또 웃기는 게 좀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2005년도에 그 당시 열린우리당. 그 당시에는 왜 이걸 만들었느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그 당은 돈이 없고 한나라당은 돈이 많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싸워보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지 발목을 잡죠. 이거 없애야 돼요. 전 세계 없습니다. 공직선거 허위사실 공표죄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제는 판례 이거 내용을 보시면 법관이 재판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일부러 잘못해야 한 것이 증명이 돼야 배상한다예요. 세상에 법관의 속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합니까? 이 잘못된 판례. 이걸 지금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법관들은 지네들이 처벌 안 받으려고
이상한 판례를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 반대하는 사람 이거 인혁당 사건, 이창복씨 사건도 이거 웃기는 게 지네들이 배상 기준을 바꿔. 그러면 판례도 법인데 왜 지나간 사건에 돈을 줘놓고 다시 이명박 정부가 고소해가 해가지고 다시 또 절반의 돈을 내놔라 해가지고 안 내놓으니까 또 이자가 붙여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해결 못했는데 한동훈이가 아주 그냥 자기가 법무장관 돼가지고 이거 먼저 처리했지 않습니까? 창피합니다. 창피해. 대한민국 전관예의 역사는요. 이승만 시절에 약 36만 판사 뽑았고요. 박정희 시대는 70명만 뽑아서 판사 검사 배치하면 변호사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판사 검사하다 나오니까 다 전관예우예요. 일본은 변호사를 많이 합격시켜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있으니까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 나와서 전관예우하면 그거 막 고발하니까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전부 다 전관이야. 그래가지고 왜냐 독재하는데 법률가 많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적게 뽑은 거예요. 이것도 창피한 역사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고요. 이제 이게 근대 자유주의 선진국의 재판관과 일반인의 유무죄 판결력은 차이가 없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조사해가지고 증명해서 이것으로다가 배심죄라든가 참심죄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배심죄라든가 다수결 판결로다가 유죄를 무죄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유죄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가중으로다가 판결한다는 거. 이것이 선진국의 법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배심죄에 대한 것을 박홍규 교수님이 아주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는 교수님 중에서 배심죄를 하는 교수가 많지 않은데 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수가 썼고요. 배심죄에서 재판 역할 차이 이것을 막 설명을 다시 다 합니다. 그래서 배심죄 이해하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증거나 자백이 있다. 그 사건이 형사 사건의 95%입니다. 재판 안 합니다. 플리바게닝. 여기서 그 피해자 가해자 합의를 시켜요.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위한 장치가 없어. 선진국은요 95% 재판 안 해요. 영미법에서. 나머지 5% 중에서 가해자가 자기는 배심죄를 하겠다 하면은 배심죄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자기는 그냥 재판관한테만 재판받겠다. 둘 중에 선택하는데 2% 3% 나눠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나 자백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왜 재판합니까? 돈 들어가게. 미국은 안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거 회복적 사법.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사회에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판하기 전에 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 화해가 잘 되면 법령에 따른 징역을 30%에서 40% 줄여서 제시를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받은 권리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형량을 매겨주는 제도가 플리바게닝입니다. 플리바게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편견.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배심원의 권리인데 실정법 적용 거부권. 재판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다들 그 배심죄를 나쁘게 생각하는 마누라 죽였잖아요. 근데 왜 무죄가 되느냐? 이거는요. 이 사건은 그 경찰들이 너무 의혹 과잉으로다가 증거 추락도 막 재판정에 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인 게 뻔하니까 하다가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것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배심원들이 그냥 재판을 거부한 거예요. 민사에선 졌습니다. 민사에선 져가지고 재산 가산 탕진을 해요. 플리바게닝이
선진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합헌을 했고 아직도 이제 당연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플립 바게닝에 대해서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뭐냐면 전략자백. 죄가 없는데 그냥 검사가 너 막 재판 넘어가면 징역 10년 사는데 그냥 징역 1년 살아 하니까는 조사받다가 증거가 애매해. 자기도 막 증명을 못하고 알리바이 증명도 못하고 전략자백.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 뒤집어 쓰는 거. 이거를 비판하는데 이거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략자백. 사람은 왜 짓지도 않는 죄를 자백하는가? 이게 수사기관들이 하도 이렇게 고도화돼가지고 사람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아유 씨 나 그냥 사인해주고 징역 좀 살고 나올래. 나도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모았는데 읽어보면은 수사기관들이 얼마나 고도화돼 있고 이거 지능범들인지 그러니까 이거 검찰 이런 책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플리바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독일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플리바겐 지도를 입법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문화 차이인 거예요. 이거 플리바겐은 우리도 빨리 고민해서 도입돼야 되는 제도이다. 실정법 적용 거부권요. 저 미국 역사가 300년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법이란 것이 나쁜 법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시 징적 기피자들 무죄 판명 배심원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금지법에 알코올 팔다 걸린 사람, 아이고 알코올 조직범 잡으라는 얘기지 조금 판매한다고 하냐? 그래서 배심원들이 풀어줘요. 그러니까 실정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봤을 적에 낙태법 지금은 낙태가 이제 제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을 적에 그냥 의사가 이분 보니까 사정이 딱해서 낙태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만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맨날 법리만 떠들어. 법리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법리가 원래 배심원의 권한인 거예요. 상식의 눈으로 봐서 이 사건은 저런 법을 적용하지 말고 풀어줘야 된다. 그런 권한까지가 있는 것이 배심죄입니다. 그래서 배심죄는 맨날 국가법을 떠들잖아요. 그냥 법은 그대로 두고 배심원들이 적용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목표를 배심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 적용 거부권에 대해서는 스페인에서는 실정법 위반한 게 드러났는데도 배심원이 무죄로 때릴 것 같으면 배심원들이 이유라도 써달라 이렇게 법을 바꿨고요. 러시아는 실정법 적용이 확실한데 배심원이 무죄 때렸으면 검찰에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2심에서 재판관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한다면 이것까지도 확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거야 뭐 앞으로 논의가 되면 여러분 다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심죄는 배심죄의 아류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그렇고 1심에서는 참심원이 결정권이 있는데 2심에는 비토권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을 길게 두 번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독일은 17,000명의 재판관과 7만 명의 참심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반인들이요, 이 법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이게 임기가 한 2년이라서 많은 사람이 이거 재판관 경험을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경험하면서 많은 법률적 일반 시민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도 치안판사제나 이렇게 배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한 경험을 하면 당연히 상식이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강단학 평경교주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올렸고요. 저는 제가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깨우쳤어요. 오늘 까먹죠. 그래서 이분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뵀어요. 이 책에 아주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법계에 대한 눈을 뜬 책이 이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 책, 이거는 검사는 문과이다. 임수빈. 이 사람도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 뭡니까 이 PD 수첩 사건 할 때 위에서 지시 거부하고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인데 이 검찰 비판하는 거 쫙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전 역사책.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역사도 모른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이걸 읽고 나서도 고등 동창이라든가 법률가 만나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르더라고 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감을 이걸 읽고 나니까 자신감이 팍 생기더라고. 법률가들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요거 미국의 법학 변호사율인데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성공 수임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딱 그거예요. 성공 수임료를 법원에 재판할 때 지출해라. 그리고 국세청에 똑같이 신고해라. 대한민국 안 그렇습니다. 난 그게 눈에 딱 들었어. 그 다음에 자기 지역에서 검사 출신이면 5년간 그 지역 사건을 수임을 못해요. 딱 그 두 가지가 딱 들어. 그래서 이제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 들어가보면 좋은 내용 많습니다. 이런 데서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는데 국내 학술지 인용 세계 여기 들어가가지고 배심죄 치면 쫙 논문이 나와요. 그중에 몇 개만 읽어봐도 제가 얘기한 거 금방 다 이해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개헌 요구사항, 법관에 대한 재판, 영장 국정 폐지,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 이 세 개는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데 이 세 개가 들어가야지만이 진짜라. 이걸 명심하시고요. 법률상 이거는 당장 여기까지 분명히 공약이니까 할 겁니다. 지방에서 하고 검찰 불기소 전면 정책과 공소유지 변호사제 검찰 완전 손 떼는 거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검찰의 이제 힘이 쫙 빠지죠. 수사 기소 분리만 형태 빠지고. 근데 영장 독점 청구권은 헌법에 있으니까 1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재판소 기능 부여. 그 다음에 형사상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 금지. 이것도 영미법 배심죄로 간다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서 먼저 만들어달라. 2심 재판을 법률심으로 해달라. 예? 검사는 객관의 임무로다 처벌할 수 있는 입법. 판사는 법 왜곡죄로다 처벌할 수 있는 입법. 그러니까 배심죄로 목표를 세우고서 이러한 과정으로다가 배심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 반복한 겁니다. 강의 내용 요약되어 있고요. 북유럽 이런 나라 뭐 덴마크는요 형사소송은 배심죄, 민사소송은 참심죄로 합니다. 제도라는 건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조합을 잘하면 좋은 제도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배심죄로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대륙법의 장점과 영미법의 장점을 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이제 여기서 딱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쉽죠? 그러면은 정확히 목표 나오죠. 배심죄 나오고 개헌상, 입법상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세팅시켜 놓으면 대한민국 사법 선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 질의응답 시간으로다가 자연스레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지금 기본적으로 배심차고 있지 않나요? 참여제 반대하는데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 네. 판사가 참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죄 무죄를 꼭 결정하지 않나요? 아니 그냥 배심원을 이렇게 생각한다. 뭐 판사는 알았습니다 하고서 또 하지. 헌법 개정사입니다. 재판은 법률과 예에서만 한다. 그것 때문에 우연입니다. 네. 개헌해야 됩니다. 아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은 네네. 만약에 이제 수사하는 사람과 네. 그걸 받아서 기소를 사람을 했을 때 예. 판결이 예. 졌다. 예. 그러면은 예. 수사의 책임과 기소의 책임에 있어서 예. 어떻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유죄가 된다고 보는데 졌거든요. 좋은 변호사를 썼던 어쨌든 그러면 누구 책임으로 가야 되나? 일단 검사 역할은요 수사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검사가 기소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 됐다면 검사가 잘못한 거죠. 검사는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자체적 수사 인력 나라 없습니다. 맨날 내들어요. 딴 나라도 뭐 검사가 수사 기소해, 아니 수사 지휘해. 수사 지휘를 하는데 자체 수사 인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저기 경찰에서 뭐 영장 청구는 법원 관할이에요. 법원 관할이고 법원에서 허가가 나오면 검찰에도 뭐 신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은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검찰에다 신고해야 되는데 검찰에 신고해서 검사가 대행해 준다라는 거로다가 이승만 시절에 바꿨는데 그것을 이제 박정희가 헌법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는 수사에 관할하는 기소하는 사람이 책임인 거죠. 수사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수사를 감시하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수사만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 당연히 분리해야 돼요. 전 세계 원칙이 수사 기소 분리인데 이제 지휘는 몇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이번에 제도 많이 고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검찰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영장 독점. 영장. 그것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수사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 계속 압수수색 해달라 하는데 검찰이 막고 있잖아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또 궁금하신 거. 하여간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 파일을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 우리 박 원장님은 우리 치과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영. 예 대단하세요. 우리 사법의 개혁에 대해서 엄청 진심이신 것 같고 제가 재밌습니다. 예 전혀 전공하고 별개이신데 공부해보니까 너무 쉬워. 예, 완전히 거리가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이제 전문가가 되신다는 것을 보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민법 전공인데요. 예. 저는 현법 전공이 아니라서 예. 오늘 제가 배우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배신제가 왜 필요한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사실은 전문 법관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렇죠. 법관들의 시각 말고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좀 원장님 이따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판검사들을 이 변호사를 개혁을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얘들을 그거는 뭐 예 헌법에 걸린데 어떻게 막겠어요? 아니 법에 그걸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니요 그게 평생 법관 말하자면 평생 검사. 평생 검사는 검사만 하고 법관은 법관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만 이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관여부도 이제 사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법고시를 맹신하는 국민들의 시각이 좀 있어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로스쿨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법고시를 사람들이 굉장히 맹신하는데 사실 우리가 개천의 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개천의 용이 미꾸라지들한테 부모한테 갑질하는 게 개천의 용이 됐어요. 그래서 개천의 용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사법고시가 우리나라의 대단한 고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고시 같으면 해외로 수출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변호사 시험은요 다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독일 같은 경우 1년에 10,000명의 병사가 배출이 되고요. 미국은 40,000명이 배출됩니다. 이제 저 병사 되고 나서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따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 취직하거나 시민활동을 하거나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장 주마다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을요 직선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둔 사람은 시민활동을 해요. 공익적 활동을 해가지고 이름을 알려서 나중에 자기가 검찰총장에 지원하고 법원장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권화된 그 미국의 나라는요 대부분 주는요 선거에서 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 되고 나머지 그 검찰로다가 시작한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만 이제 연방 대법원만 그 의회에서 뽑아가지고 9명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판례실 1년에 약 80건만 자기네들이 추려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 임기도 저기 막 평생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 확 달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지방마다 뭐 지방 검찰총장을 일반 뭐 변호사한테 공모제로 해가지고 앉혀놓고 검사를 지휘하면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그 뭐 잘못된 사건이 있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세팅 시켜놓고 나머지 선거 돈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팅 시켜놓고 만족도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사법고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법과 정의를 완전히 붕괴시켜놨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30명, 70명 뽑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법대가 완전히 계엄을 만들어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은 항상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좋은 말을 하는데 절대 그 사람들 보수적인 게 아니고 그건 너무나 말하자면 좋게 표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수구예요. 수구. 그냥 이득만 취득하는 데만 발달돼 있고요. 예. 뭐 이러한 뭐 정의 이런 거에 수구이면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친일파 편에 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선생님 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지면 저도 대답 못하고 죄송합니다. 뜻은 제가 이제 한명숙 씨 네네. 기정사실하는데 우리 다른 멤버랑 좀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한명숙 씨는 뇌물 다른 건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안 받아서 근데 장교가 근데 그거 저기 전세 보증금 돈이 왔다 갔다 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식으로다가 한명숙 총리 동생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거 논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뇌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럼 그걸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는데 그걸 증거로 채택인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 사건을 사면을 했걸랑요. 근데 또 과징금은 또 사면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어떨 때 나도 조금 헷갈려요. 진실은 뭘까? 그렇지만 재판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재판. 1심 재판이 24번의 공판을 통해서 무죄로 됐걸랑요. 2심 재판 딱 4번 하고서 유죄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통장에 뭐 2억이 들어온 그런 물증 때문에 빼박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그 사람 집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로다가 집을 모르고 제가 만나는 막 판사 출신 고등학교 동기도 술 먹다가 하면서 돈 먹어서 막 술 먹고 그러시라고 그래요. 진짜 도대체 제대로 아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십시오. 다 몰라요. 지들 돈벌이만 관심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검사가 죄수를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회유시켜서 너무 많아요. 조작한 거예요. 이런 일본에서 나온 책인 걸로 이게 어디야? 기모시다 유미 이게 다 일본 사례 참 있걸랑요. 참 읽어보면 진짜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유죄 인정하고 이런 책이고 또 뭐 검찰 100% 이완 이거 완전 책 내용 개판입니다. 이거 박 원장님, 제가 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번에 제일 대선 이제 되는 후보가 이재명 씨잖아요. 그분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강의를 하는 그 당위성은 알겠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제 검찰의 어떤 개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지금 이 강의 하시잖아요. 하는데 배심제를 그쪽 이런 우리나라 기득권에서 지금 그리고 법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그런 사람 중에 있어요, 솔직히. 자기들 제가 봐서는요 98%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책을 보면 다 배심죄로 해야 된다라고 다 써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은퇴한 대법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배심죄로 해야 되는 역량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다 배심죄로 해야 된다 말은 해. 말을 하면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제가 실천하는 방안을 정리했어요. 제가요. 여러분은 제 말을 보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십시오. 배심죄로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 제가 한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박 원장 말대로 저렇게 해야지 배심죄가 정착이 되겠다.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일본의 판사 출신이 쓴 거 가려니까 절망의 재판소. 일본도요 그 자체 내에서 모순을 해결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헌법재판소를 만들자. 그나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 잘 활용해가지고 이거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는 그 시스템을 딱 이번에 법률서 만들어야 됩니다. 일본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은 나라가 한 번 더 뽀개져야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배신제를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임의적으로 그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작위 추출을 하더라도 그 모집단의 어떤 바이어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전라도와 경상도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성향의 차이. 그게요. 네. 다 배심죄 체계요. 그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심죄만 실시하면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 영국 거기는 인종도 차별이 있죠. 지역도 차별이 있죠. 뭐 좌우 대립 더 난리예요.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문맹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인종 차별 없지 않습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도 배심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나라를 자동으로 이렇게 추출을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있어. 아니요, 저 세배수를 뽑아가지고 양측에서 걸러요. 그래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배심죄로 들어가면은 또 책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서점가 보면 배심죄 다 내용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배심죄마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플리바인도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이제 그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정도로다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배심죄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검찰청이랑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검찰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짜예요. 일본처럼 해야 된다. 진정한 시민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해달라 해야 되는데 다 뭐 이해 관계자들 뭐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검찰 심의위원회. 구성원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검찰 쪽에서 그렇죠. 형식만 그래요. 형식적인 거라고. 일본처럼 해야 됩니다. 일본은 왜 지대로 하느냐? 미군정 7년 동안에 미국처럼 대배심죄로 하려다가 그러면 검찰 불기소 사건이라도 시민한테 맡기자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미군정 7년 동안에요 검찰 시스템은 미국화 해가지고 아주 공정합니다. 그 판사들이 이제 개판 쳐서 그렇지. 우리는 판사 검사 둘 다 개판 치고 있는 거야.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제도가 일제 독재, 일제 잔재, 독재 두 엑기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저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저런 인간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불쌍한 거는 내버려두지만 우리가 불쌍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권한이에요. 시민의 주권입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되고 치안판사제 이거 해야 됩니다. 아유, 좀 아니 지금 재판에 대한 배신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눈 분은 기소 배신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기소 배신죄가 대배신죄. 대배신죄는 24명에서 절반으로다가 결정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나 중요 사건 10년 징역 10년 이상의 사건은 시민을 모아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찰 원래 기소권은 시민한테 있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검찰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네. 아까 저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으로 갈 때 새로운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아니요, 특별한 경우 제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그 증거가 그 전에 감추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아까는 네. 대륙법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예, 그렇죠. 영미법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채택될 수 없다고 그렇죠. 적용이 예. 되어요. 원칙이죠. 원칙하고 이해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 예, 있다는 예. 말씀이죠. 그게 오히려 대륙법에서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명분이 그래서 대륙법에 아니면 공부한 법률가들은 영미법 비판합니다. 너무 허술하고 이상하고 뭐 하다. 그렇지만 시민의 권리로서는요 영미법이 훨씬 더 좋고 또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활용을 통해서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배심죄 플러스 대륙법의 헌법재판소를 활용하면 대한민국 이런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된다. 제가 러시아는 최근에 영미법으로 바꿨어요. 예 94년도에 근데 사법 정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건 독재죠. 푸틴의 독재. 했잖아요. 아까 그 저 배심원의 결정을 현실 적용법을 인정 안 하고 검찰 항소권을 줬잖아요. 예. 거기 그래도 뭐 우리보다 낫죠. 러시아. 그러니까는 전 세계를 딱 보면요 사법 시스템이요 굉장히 선진화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유럽은 더 고도화 세련됐고 뭐 대한민국이 만약 이번에 배심이 도입하고 헌법재판소 활용한다면 덴마크 수준 정도까지 그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그냥 주장하면서 마지노선이 내년 지방선거의 개헌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법을 계속해서 일단 개헌에 배심죄라는 말만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입법상을 계속 요구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발려뛰는 건 아니고 이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전파하고 보내고 아름아름한 강의 있으면 들어오고 그런 정도 활동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저기 배심원 운동하는 데다가 내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보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네트워크와 하고 앞으로도 이제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저한테 강의 기회 준다라고 뭐 그래서 열심히 그냥 강의 이 정도가 강의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아유 그냥 뭐 쉽잖아요. 제가 쉽게 정리했어요. 정말 저는 제가 자부심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한번 복습해 주시고 한번 근데 어떻게 또 지금 없습니까? 아유 박수하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제 지금 몇 시? 공항으로 가셔야 되죠? 아 예, 뭐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 뭐 늦지 않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뭐 도움 되셨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이 할까요? 파일을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전파 다 드려. 저기 뭐 카톡 빨리 올리거나 아니 이제 여기 저하고 우리 박일호 원장 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